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토지의 시세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일반 투자자들이 다양한 용도 지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기준이 있고 상가도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투자자들이 토지의 28가지 지목을 알 수도 없고 각종 지목의 특징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토지는 다양한 지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거래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과 임야, 대지라는 지목을 90% 이상 거래합니다. 세 번째로 일반 투자자들은 결국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땅을 사다 보면 토지의 시세를 알고 싶어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토지의 시세는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토지는 사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주가 5천만 원 하는 토지를 1억에 판다고 해도 토지주 마음이다 보니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토지는 그 한계를 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소위 아파트나 상가는 주변에 거래된 가격도 있고 일반 상품처럼 부동산에 다녀보면 다량의 물건들이 나와 있고 거래된 흔적들이 있기에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보편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거래되는 상대적인 비율이 낮기에 조금만 방심해도 호구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토지의 시세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일반 투자자들이 다양한 용도 지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기준이 있고 상가도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토지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할까요? 저는 실전에서 토지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알았던 것이 용도지역이었습니다. 용도지역도 모르고 땅을 보러 다녔던 것입니다. 토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용도지역은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토지를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땅의 쓰임새에 대한 제한을 세분화시켜 놓은 지침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을 샀다고 해서 내가 개발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시지역은 크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라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각 지역마다 건폐율이 다르고 용적률이 다르고 개발할 수 있는 행위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농림지역에서 일반 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 보전관리에서 카페를 할 수가 없고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려고 하는 땅의 용도지역을 꼭 확인해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알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세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 투자자들이 토지의 28가지 지목을 알 수도 없고 각종 지목의 특징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토지는 다양한 지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거래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과 임야, 대지라는 지목을 90% 이상 거래합니다. 이런 지목에 대한 특징들을 모두 파악해야 하고 원형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지목에 따라 각종 농사를 다르게 지어야 하고 임야는 경사도, 인목도, 울패도를 확인해야 하고 땅의 높낮이에 대한 기준과 개발 시 발생되는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살림 조성비 같은 난해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상세히 풀어낼 수가 없어서 토지의 시세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 투자자들은 결국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내기 어렵습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수익을 내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거지역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딸기를 심고 가꾸었을 때 내가 소유한 토지 면적에 대한 땅 가격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에 대부분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합니다. 소위
농사 지어 돈을 버는 것보다 건물 지어서 상가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 상업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 내가 산 땅으로 인해 들어간 개발 비용 대비 월세 대비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누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런 복잡한 개념을 일반 투자자들이 계산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시세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일반 투자자들이 사려고 하는 토지 주변의 개발 정보와 개발 호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땅은 전국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땅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땅을 고르는 것이 관건인데 일반 투자자가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땅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소식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소식들과 철도나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개발이 되기 전에 땅을 매입할 수가 있고 수요가 넘쳐나기 전에 사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이런 민감한 정보를 반영한 값이 시세에 반영되어야 토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오르는 가격이 어느 정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어느 정도 기간 안에서 올라갈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기에 시세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100평의 땅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가격이 다르고 100평의 땅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가격이 다르고 100평의 땅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가격이 다르고 100평의 땅이 보전관리로 되어 있는 가격이 다르고 100평의 땅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가격이 다르고 또한 100평의 땅이 서울에 있는 지역과 수원에 있는 지역과 경상도 안동 시골에 있는 지역이 천차만별로 가격 차이가 나고 또한 100평의 땅이 도로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것과 도로 뒤쪽에 붙어 있는 것과 도로에 30m 이상 붙어 있는 것과 아니면 단 6m만 붙어 있는 것과의 차이와 도로보다 한참 내려앉아 있는지 아니면 도로에서 10m 이상 솟아 있는지의 차이와 100평의 땅이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이 불가능한지 같은 천차만별로 구분되어지는 땅을 누가 정확하게 시세를 정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고 그 기준을 맞추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기에 토지의 시세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거래를 해야 손해보지 않고 적정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는 꼭 토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